안녕하세요. 해광거조입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도 마이너스 4%가량 빠지면서요. 어제와 완전 다른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특히 어제 빨간색 양봉 캔들로 시세가 다소 좀 크게 나타났었죠. 어제 장중 고가가 3.9%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종가는 2%가량 올랐으니까 실제로 또 어제 매수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이너스 4%까지 또 빠지다 보니까 자, 우리 투자자분들 심리가 상당히 깨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퐁당퐁당 하니까요.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떨어지고요. 또 떨어질 것처럼 해놓고 다시 반등 나오니까 우리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지속적으로 물 태우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 앞서서 매도 리포트 이후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건 스탠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으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추세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참지 못했습니다. 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준을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영상, 삼성전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여기서 바닥 잘 잡고 추세가 이렇게 돌려 세워지면 이거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이 좀 필요했어요. 거기에 대한 가격들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65,500원 65,500원 돌파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재차 이렇게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양봉이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가차없이 그냥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화살표 매도 신호는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그쵸? 화살표 매도 신호 여기 이후에 쭉 그냥 매수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무너지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림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가격이 또 55,000원이 미리 적혀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유하지 않으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또 보유하고 계신 분,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타기를 하든 신규 매수를 다시 들어가든 결과적으로는 단기 바닥이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65,500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계속 이탈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흐름들이 우리가 달라지려면 결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고개 숙이고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면 삼성전자 괜찮겠느냐? 삼성전자마저도 더 빠져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밤, 어젯밤,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1% 넘게 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효과,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프리마켓에서 갭상승 효과로 일단은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밤 미국 증시 음봉으로 다시 전환되는지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자, 이 같은 어떤 우리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런 매도 리포트가 영향을 일단은 안 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요, 일별 차트입니다. 일별, 하루하루 일별 데이터인데 삼성전자 외국인들 정말 미친듯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막 미친 듯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데이터가 그대로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쵸? 양의 합은, 양쪽의 합은 0에 수렴합니다. 요런 것도 또 투자자분들이, 이거 제가 사람 그림 그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0에 수렴한다. 0의 수렴. 양의 합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계 창구에서 이렇게 1000만 주 나온다. 그럼 누군가는 1000만 주를 사줘야 돼. 그쵸? 예. 양의 합은 0에 수렴한다. 딱 0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율로 100% 비중으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 리포트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들였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올해 내내 보면 그래도 매수를 중간중간에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8월달 9월달로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매도 리포트 나오기 전에 또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매수 안 들어옵니다. 미친듯이 팔습니다. 미친듯이 팔아요. 반대로 그런데 이렇게 파니까 결국은 개인 창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들어오죠.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사례들을 우리 모건 스탠리는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과거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JP 모건의 그 역사부터 봐야 되겠죠. JP 모건, 이것은 사람의 이름의 인물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JP 모건,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인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재정적으로 크게 불을 키웠다라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매우 유명해요. 여기에서 JP 모건 본인은, 즉 존 피어폰트 모건은요, 남북 전쟁 시기에 아주 큰 수익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큰 수익을 얻었느냐? 남북 전쟁하는 동안에 군수품 있죠. 군수 물자들. 그 거래를 중간에 하면서 마진을 남긴 거예요.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홀 카빈 어페어라고 해서요. 이거 바로 무기 거래입니다. 무기 거래. 예. 자, JP 모건은 전쟁 중에 이 카빈 구형 소총이 있어요. 소총, 총이에요. 총. 그러니까 이 소총을 가지고요, 되파는 거래로 해서 큰 수익을 얻은 거예요. 소총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구형 소총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일부 불량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일부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큰 사건으로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구형 무기를요 대량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특별하게 수리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정부에 되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되팔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해요. 예, 그 가격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이용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남북 간의 그 중요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래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무기 재판매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1861년도예요. 이 전쟁으로 아주 큰 수익을 얻었다. 네, 그래서 존 피어폰트 모건이 초기 금융 활동 중에 하나로,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그 미국의 그 금융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그 어떤 상황이나 또는 현상, 또는 그 어떤 그 환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 잘 이용해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 왔다.
이게 이제 모토가 되는 거니까. 과거 우리 모건 스탠리가요,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또 낸 적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과거 2021년도 당시에요. 2021년도 당시 우리 코로나 이후 당시잖아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뻥튀기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너도 나도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예.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이제 겨울 온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 매도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요 98,000원에서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춥니다. 목표 주가를 낮춰버려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요 15만 6천원에서 8만원대로 대폭 낮춥니다. 이후에 두 종목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어마무시하게 급락 나오죠. 요 정도면 뭐 겨울 왔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요 겨울 온 것을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췄는지 뭐 지들이 갖다 팔아가지고 주가를 끄집어 내린 건지, 어찌 됐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바닥이 얼마에서 나왔나요? 22년도 9월 30날 최바닥이 51,800원에서 바닥 나왔어요. 그쵸? 제가 55,000원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삼성전자 계속 뭐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그 55,000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5,000원 가격이 여기 바닥 잡힐 때 보면요, 뭐 일시적으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를 우리가 헤드 머리라고 보면 여기는 숄더, 어깨,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중바닥이고 헤드 앤 숄더 패턴. 요거 이제 차트 뒤집어 놓으면 우리 이거 340 뭐 헤드 앤 숄더 패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술적 분석할 때. 이러면 주가가 이만큼 빠지고 뭐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딱 패턴입니다. 그 패턴. 그 55,000원 가격이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에서 바닥을 올렸던 자리, 여기에서 바닥을 바로 잡아주진 못했지만 무너졌다가 어쨌든 바닥을 잡아주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더 잡아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지와 저항대가 겹쳐있는 상당히 탄탄한 가격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 55,000원 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이맘때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초인가요? 우리 저기 삼성전자 이제 55,000원 떨어지면 한 7, 8% 정도 더 떨어질 가격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요거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올 때 바닥 신호 나오면 잘 잡아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요거 떨어지는 척에다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 되겠죠. 그게 7%든 8%든 아니면 우리 앞서 과거처럼 한번 55,000원에 뚝 터졌다가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어차피 외국인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팔고 나왔지만 삼성전자 이제 55,000원 가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56,600원까지 이제 종가가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거진 다 왔으니까 55,000원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8%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들이 결국은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저주가 또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또 악용했었던 사례들을 좀 감안했을 때 실제 삼성전자 주가를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데는 또 저가에서 그들이 강하게 또 담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절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싸게 사기 위한. 왜 그들은 그냥 리포트 하나 내면 되거든. 그럼 삼성전자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JP 모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휘둘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파워가 있으면 또는 국내의 어떤 그런 금융기관이나 또는 어떤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 반대 리포트도 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우리 증권가나 이런 어떤 금융 투자사 쪽에서 매도 리포트 본 적 있나요? 국내 증권사나 종목 보고서에서 매도 리포트는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몇 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매도 리포트가 없다. 일부 우리 FN 가이드인가요? 여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증권사 리포트가 13,000건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단 3건만 매도 리포트예요. 단 3건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투자 여러분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매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주요 기관장들, 뭐 그게 증권사가 됐던 대기업이 됐던 어떤 기업들의 눈치를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공신력 있고 신뢰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모건 스탠리가 이쪽으로 뭐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해서 뭐 그럼 우리 쪽에서는 반대로 또 매수 리포트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기 전에 이미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8만원대 막 9만원대를 막 육박해서 다시 9만전자 10만전자 가냐라고 할 때 매도 리포트를 낼 줄 알아야죠.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을 때 2021년도 당시에 반도체 업황 겨울 온다라고 밝혔듯이, 그렇게 리포트를 냈듯이 왜 우리나라는 낼 수 없느냐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게 꼭 삼성전자를 뭐 또는 우리 국내 기업들을 그 리포트 한 장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맞아떨어지면 그 리포트는 정말 훌륭한 리포트가 되는 거고, 그 분석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타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것은 곧 그들이 또 싸게 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잡아줍니다. 여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따박따박 잡아주고요. 아직까지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타점도 제가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으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아무 때나 막 잡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 타점을 중간중간에 잘 잡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 타점들이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자님들이 잘 잡아가신다 그러면 보다 나은 결정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격에서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싼 가격에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나 혼자 좀 못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LB, 또 유한양행,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또 코스피 지수에서 또 2차전지,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완성차 종목들, 주로 우리 좋은 기업들 위주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업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결과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 약세 보이는데 55,000원에서 브레이크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5,000원이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삼성전자 혼자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터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아야 되겠죠. 삼성전자 혼자 미친 듯이 나홀로 하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의 이 약세들은 분명히 삼성전자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분명히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높은 가격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올랐을 때 나는 그러면 매도를 언제쯤 비중 조절을 좀 할까? 그럼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물타기를 언제쯤 할까? 비중을 언제 다시 늘릴까?
요런 것들을 투자자님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